자, 9차시 우리 교과서 50에서 51쪽에 해당하는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주제는 별에서 만들어진 원소가 되겠습니다. 우선 별의 탄생 과정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별의 탄생은 이제 성운을 중심으로 이제 성간 물질이 모여들어서 밀도가 충분히 커지면 중력에 의해서 수축하게 됩니다. 이때 이 과정에서 열이 발생하면서 원시별이 생성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중학교 때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배웠죠. 그래서 성운을 중심으로 성간 물질이 모여들면 사실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별에 대해서는 이렇게 쓸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운 내용으로 비슷하게 설명을 하면 성간 물질이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큰 상태이고요. 얘가 모여들게 되면 요 거리가 작아지니까 중력 포텐셜 에너지 줄어들고 얘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 분자들, 원자들의 운동 에너지라는 것은 열 에너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이제 온도가 점점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시별은 중력 수축함으로 크기가 작아지고요. 이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즉 열 에너지로 바뀌면서 중심부 온도는 계속 상승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원시별의 주요 에너지원은 중력 수축 에너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의 중심부 온도가 이러다가 약 1000만 켈빈 정도에 도달하게 되면 이제 드디어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수소가 융합되어서 헬륨이 되는 반응이 일어나고요. 이처럼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별을 주계열성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이 주로 이제 수소 핵융합 반응을 이루는 별이기 때문에 이 별을 이제 주계열성이라고 합니다. 이 성이 이제 별성자죠. 이거는 이제 주로라고 할 때 그 주자가 되겠고요. 계열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계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별은 이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는 상태로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원시별이 수소 핵융합 반응하는 것은 아니고요. 원시별의 질량이 태양 질량의 약 0.08배보다 작으면 핵융합이 되지 않아서 주계열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오타가 하나 있네요. 제가 나중에 바꿔놓겠습니다. 이건 의가 되겠네요. 원시별의 질량이 태양 질량의 약 0.08배보다 작으면 이제 그 중력에 의해서 수축되는 과정에서 온도가 1000만 켈빈에 도달하지 못하여서 핵융합이 되지 않고 주계열성으로 진화될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그 별의 중심부, 핵이라고 불리는 이곳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스갯소리로 이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장소가 핵이어서 핵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무도 없는 교실에서 얘기하려니까 좀 그러네요.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소 핵융합 반응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수소 핵융합 반응은 그러니까 별의 중심부에서 수소 원자핵 4개가 헬륨 원자핵 1개가 되면서 질량이 일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질량하고 에너지는 상호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질량이 막대한 에너지로 바뀌는 이런 반응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때 그 에너지는 줄어드는 질량에다가 광속의 제곱을 곱방값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값이에요. 요 C의 제곱이 9 곱하기 10의 16승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숫자로 치면 구경입니다. 그래서 좀 우스갯소리로 구경도 못한 숫자,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그래서 1kg이
질량이 사라지면 그게 국영줄에 해당하는 막대한 에너지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수소 핵융합반응이 계속 일어나다 보면 이제 수소가 다 소진될 수가 있겠죠. 그럼 수소가 부족해지면 순간적으로는 이제 핵융합 반응이 잠깐 멈추게 되겠고요. 그럼 타지 않는 수소 연료 껍질들을 남기면서 별의 중심부가 수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소 핵융합 반응이 끝나기 전까지는 이게 균형을 이루고 있거든요. 이제 중력에 의해서 별이 수축하려고 하는 경향하고요. 그다음에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이제 막대한 에너지가 나오면서 별이 팽창하려고 하는 이 두 가지 경향이 평형을 이루면서 일정한 크기를 이루고 있는데 핵융합 반응이 끝나게 돼버리면 이제 바깥쪽으로 팽창하려고 하는 힘이 작아지게 되죠. 그러면 중력에 의해서 이제 수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원시별이 수축할 때처럼 중심부의 압력이 이제 증가하면서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온도가 더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온도가 약 1억 켈빈에 이르게 되면 이제 헬륨이 융합해서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처럼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려면 핵과 핵이 매우 가까운 거리까지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원자 핵들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야지 그 상태에서 충돌이 일어나야지 핵융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벼운 원소인 수소가 그나마 1000만 켈빈 정도면 핵융합이 가능한 것이고요. 헬륨 같은 경우에는 1억 켈빈 정도까지 올라가야지 핵융합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별의 중심부와 같이 압력이 매우 높은 상태에서 온도도 이 정도까지 올라가야지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겠습니다. 헬륨 핵융합 반응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지구에서 생명체를 만들 때 필수적인 원소인 이 탄소와 산소를 만들어내는 이런 핵융합 반응입니다. 자, 여기 아래에 있는 그림은 우리 교과서에서 그 핵융합 과정을 간단히 모식한 그림인데요. 이 수소 핵융합 반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소 원자핵 4개가 융합해서 결과적으로는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로 이루어진 헬륨 원자핵이 되는 과정이고요. 이 과정에서 일부 질량 결손에 의해서 막대한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그리고 수소가 다 소진되고 나면 이제 별이 수축하면서 온도가 더 올라가게 되고요. 온도가 1억 켈빈 정도에 이르게 되면 이제 헬륨 원자핵 3개가 융합하게 되면 이제 양성자가 총 6개죠. 그리고 중성자 6개인 이 탄소 원자핵이 되는 이런 핵융합 반응을 하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또 막대한 에너지를 방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일부 원소들은 이게 별의 중심에서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수소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이제 수소가 핵융합하면서 점점 원자 번호가 큰 원소가 형성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별의 중심부에서 원소가 생성되는 것은요, 모든 원소가 생성되는 것은 아니고요. 요 철까지만 생성이 됩니다. 철보다 질량이 작은 원소, 그리고 철까지 생성이 되고요.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다른 방식에 의해서 생성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별의 그 진화 시나리오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 태양 정도의 질량인 별이 있고요. 태양 질량의 10배 이상인 별이 그 핵융합을 해서 원소를 만들어내는 그 과정의 끝이 좀 다른데요. 우선 태양 정도의 질량인 별은 요 그림에서 요 A 상태까지 가게 되는데요. 헬륨 핵융합 반응으로 탄소, 산소까지만 형성이 되고 그 이유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백색 외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태양 정도의 질량의 별, 그리고 태양보다 질량이 10배보다는 작은 별들은
1000만 켈빈 정도에 이르게 되면 수소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면서 주계열성으로 존재하고요. 근데 수소가 다 타고 나면 이제 그 중력에 의해서 수축되면서 1억 켈빈까지 올라가면 헬륨 핵융합 반응까지는 일어납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얘는 적색 가성으로 이제 커지게 되고요. 그리고 최후에는 이제 행성상 성운이 되었다가 백색 외성이 되는 이런 이제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질량이 충분히 크지 못할 때이고요. 근데 태양 질량의 10배 이상인 별은 또 다른 이제 진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소 핵융합 반응이 끝나고 헬륨 핵융합 반응도 거의 끝나가면 다시 별의 중심부가 이제 핵융합하는 에너지보다 중력에 의한 에너지가 더 커지면 다시 수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축을 해서 6억 켈빈까지 올라가게 되면 이제 탄소가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탄소가 핵융합을 해서 마그네슘이나 알루미늄과 같은 원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점점 무거운 원소로 핵융합이 이어지면서 별의 중심부에서는 핵융합, 그리고 연료 고갈, 다시 중심부 수축, 그러면 이제 또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럼 좀 더 무거운 원소의 핵융합 과정, 재점화 과정이 반복되어서 최종적으로 철이 만들어지면 핵융합이 끝나게 됩니다. 왜 철까지 만들어지냐면 이제 원자핵적으로 보았을 때 철이 가장 안정한 원소가 되고요. 그래서 철보다 가벼운 원소는 핵이 융합되었을 때 에너지가 더 낮은 상태가 되고,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오히려 핵이 분열될 때 에너지가 안정화되기 때문에 핵융합 과정에서 가장 안정된 원소는 철이기 때문에 철까지 이르게 되면 더 이상 이제 핵융합이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것도 이제 제가 뭐 농담으로 하는 말이 이제 우리 사람이 철이 들었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러면 이제 충분히 성숙했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별도 마찬가지로 이 철에 이르게 되면 이제 철이 들어가지고 이제 별의 최종 단계에 이르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뭐 기억하게끔 농담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철까지 만들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제 태양보다 10배 이상 질량이 큰 별의 경우 이제 주계열성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는 별에 거쳐서 이제 헬륨 핵융합 반응 1억 켈빈에서 일어나고요. 그리고 헬륨이 거의 다 소진되고 나면 탄소가 6억 켈빈에서 핵융합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탄소마저 소진되고 나면 이제 30억 켈빈 정도 되면 여러 가지 이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철보다는 가벼운 원소까지는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자, 이 과정에 이제 이 별들은 핵융합 에너지가 중력보다 어찌 보면 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팽창된 상태로 초고성으로 존재하게 되고요. 이 초고성 안에 내부의 모습을 살펴보면 이 중심부로 갈수록 이제 무거운 원소가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 수소가 핵융합해서 헬륨이 되죠. 그 헬륨이 핵융합해서 탄소나 산소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핵융합하면 또 규소가 되기도 하고 최종적으로 핵융합 과정에서 마지막에 나오는 원소가 철이죠. 그래서 원자 번호로 가보면 이제 안쪽으로 갈수록 원자 번호가 크고 질량이 큰 원소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핵융합이 다 끝나게 되면 이제 바깥으로 팽창하려는 핵융합에 의한 에너지에 의해서 바깥쪽으로 팽창하려고 하는 힘은 사라지고 오로지 중력에 의한 수축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급격히 수축했다가 안에 있는 무거운 철에 의해서 반발되어서 양사방으로 막대한 에너지를 가지고 퍼져나가는 이 현상이 바로 요 초신성 폭발이 됩니다. 그럼 이 초신성 폭발 과정에서 매우 막대한 압력과 온도, 높은 온도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의 경우에는 주계열성을 거쳐서 이제 초고성이 되면서 이제 헬륨이 핵융합 반응하고 탄소가 핵융합 반응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무거운 원소가 되어서 이제 철까지 이르게 되면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서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이 별은 질량의 또 크기에 따라서 중성자 별이 되기도 하고 또 질량이 엄청나게 크게 되면 블랙홀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제 정리하자면 초신성 폭발 과정에서 원소가 철보다 이제 무거운 원소가 생성이 된다. 철보다 질량이 큰 원소가 생성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철 원자핵은 매우 안정적이어서 원자핵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안정적인 원소가 철입니다. 그래서 핵융합 반응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요.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초신성 폭발 과정에서 나오는 막대한 에너지에 의해서 생성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명과 관련해서 보면요. 결국에 우리 생명체를 이루는 사람을 이루는 원소 중에서 가장 많은 질량을 차지하는 게 산소였죠. 그 다음이 탄소였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수소, 질소 이런 식으로 가죠. 그래서 이러한 원소들은 별의 진화 과정에서 별이 수소가 핵융합하고 헬륨이 핵융합하는 과정에서 생성이 되고요. 이후 초신성 폭발을 거쳐서 한번 별이 죽고 나서 그 찌꺼기가 다시 우주 공간으로 퍼져서 태양계와 같은 행성계를 이루게 되면 이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행성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체도 결국에 그 근원을 따지고 올라가 보면 별에서 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이제 원소의 탄생 과정을 보면 결국에 생명체도 우주의 탄생 그리고 지구의 진화 과정 이런 것들과 관련이 매우 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 교과서 51쪽에 있는 그림인데요. 이게 바로 초신성 폭발 과정에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모식화해서 그린 겁니다. 이렇게 핵융합 반응이 끝나게 되면 이제 내부에서 더 이상 에너지를 방출하지 못하니까 원래는 이제 중력하고 그 다음에 핵융합에 의해서 바깥쪽으로 퍼져나가려고 하는 힘이 균형을 이루고 있었는데 핵융합이 끝나면 이제 바깥으로 퍼져나가려고 하는 힘이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중력에 의해서 수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무한정 수축을 할 수 없죠. 이제 원자핵과 원자핵 사이가 충분히 가까워지고 나면 이제 얘네들이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운데 부분으로 갈수록 밀도가 크니까 바깥쪽에서 밀도가 작은 이런 입자들이 무거운 입자와 충돌하고 나면 이제 반발해서 매우 큰 속도로 온 사방팔방으로 퍼져나가게 되는 게 초신성 폭발이고요. 이 폭발 과정에서 매우 높은 압력과 매우 높은 온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 이러한 원소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